예,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 멤버십 진행하고 있다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일단 최근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안 드려갖고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해 놓은 내용들만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저는 지금 멤버십 어떤 실적이 나왔는지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전부 다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영상 소개란 들어오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 내용 어떤 게 있다? 당장 11월 30일만 하더라도 자, 이렇게 두 종목 FST랑 엑스페릭스로 각각 49%, 12% 수익을 봤습니다. 이 차트를 실제로 한번 놓고 보도록 하자면, 자, 엑스페릭스 어떻죠? 지금 약간 조정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바닥에서 잘 잡았구나 라는 부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FST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또 올라가는 모습 이렇게 보여주며 이 정고점 잘하면 돌파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부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중간중간 한 주 정도 쉬어가는 이러한 템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누적으로 그냥 두 종목, 세 종목씩은 꾸준하게 10%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한 5에서 6% 올라간 건 아예 여기다가 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높은 성공률로 여러분들께 멤버십 종목 안내를 드리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게 매일매일 나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도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몰아가지고 시장 상황 보고서 여러분들께 이거는 같이 공부해도 되겠다라고 싶어갖고 소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내 취향에 맞춰가지고 이런 거 한번 참고해보고 싶다, 같이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가입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내용은 제가 꾸준하게 업데이트를 하도록 할 테니까 확인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이 멤버십 구글 스프레드시트 링크를 타고 입장하셔서 관련 내용들 쭉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카카오랑 네이버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 종목들 오늘도 좋은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계속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들은 사이클을 타는 종목이거든요. 뭔 얘기냐?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조금 올라가고 끝이 아니라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중간에 쉬어가는 타이밍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면 비교적 편안하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가장 핵심으로 접근해야 되는 내용이 뭐가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현재 카카오랑 네이버 뭐 이런 데서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지를 놓고 보자면요. 그래도 완전히 악재는 좀 해소가 되었는지 뭐 DJSI 월드 3년 연속 편입 등 그들이 이제 잘 하고 있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 기사가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 있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기준으로 항상 뭘 보자고 말씀드리고 있죠? 네이버와 카카오는 성장주면서 기술주다. 자, 그 종목들의 특징 뭐냐?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 미래의 밸류를 끌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시장 유동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근데 유동성은 뭐다? 결국에 금리다.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 네이버 카카오는 앞으로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증시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도 얘네들이 조금 더 수혜를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지금은 무슨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 좋냐? 이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자면요. 자, 일단 금리를 왜 올리는 겁니까? 인플레를 잡기 위함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인플레에서 괜찮은 지표가 보여지게 된다면은 이게 호재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때 최근에 나왔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자면은 일단 뭐 소비자 물가지수나 아니면 생산자 물가지수 이런 것들은 되게 괜찮게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또 한 축이라고 볼 수 있는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이 고용 지표 같은 경우를 보면요. 네, 요거는 조금 이번에 올라갔습니다. 예상치가 19만이었는데 19만 9천 나왔어요.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원래 3.9였는데 3.7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것만 보면 악재 아니냐? 고용 좋으면은 경기 좋으면은 임금 상승률 안 꺾이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좀 말씀드리도록 하자면은 일단 19만에서 19만 9천 이거는 예상치이기 때문에 문제 없고요. 그리고 이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많은 이들이 새롭게
직장을 구하고 그게 아니고요. 이 미국의 디트로이트 쪽의 자동차 도시 여기서 파업 좀 크게 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직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비싼 돈을 주고 사람을 새로 고용하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예상치대로 나왔구나. 그럼 이것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땐 현재까지는 그냥 악재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떤 부분이 지금 호재로 보여지고 있냐? 지금 이번에 이 미시간 쪽에서 1년 기대 인플레랑 3년 기대 인플레, 5년 기대 인플레 이런 것들을 발표했거든요. 근데 1년이랑 좀 긴 5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예상치가 1년 기준으로 3.1%고요. 5년 기준으로 2.8% 나왔습니다. 연준이 목표로 하는 물가는 2%대거든요. 근데 계속 막 4에서 5, 7, 8까지 올라갔다가 드디어 1년 기대 3.1까지 빠졌고 5년 기대 2.8까지 내려온 겁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인플레 거의 잡혀가는 것의 끝이 보여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호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시기상으로 놓고 보면 조금 지지부진한 부분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원래는 1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10% 이상까지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 때문에 이건 없어졌어요. 3월 같은 경우에도 65%까지 금리 인상 확률이 높아지게 되다가 이게 지금 45까지 빠졌습니다. 근데 그래도 과반 언저리에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5월 달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냥 빠르면 3월이고 늦어도 5월 아니라는 이 확실한 구체적인 숫자들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금리 인하 진짜 얼마 안 남았네. 예, 선반영에 대한 이슈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가 될까요? 심플하죠. 인플레 관련해가지고 2% 가까워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그러면 무조건 이거 네이버 카카오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 하나 보시면 되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뭐 시카고 상품거래소 매일매일 요 확률에 대해서 뉴스로 나오거든요. 금리 선물 시장,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 이런 거 했을 때 일단 3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 높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 이제 반영이 되는 거긴 한데 뭐가 됐든지 간에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좋은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이것 때문에라도 또 네이버와 카카오 올라가는 모습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이클이 잘 잡혀가고 있구나 정도로 이 위치를 노려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봐야 될 건 뭘까요? 금리 인하 현재 나오는 얘기가 한 번으로 끝이 아니고요. 내년에 4번 정도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내후년에 맥시멈 2.75 그리고 이게 아니더라도 3.75 정도는 미니멈 금리 인하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5.5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지금보다 확실하게 많이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겠죠. 그러면 이 사이클이 다 돌 때까지는 이런 식으로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 노려보면 되는 겁니다. 물론 완전 전성기 때 최고 가격 여기까지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좀 힘들 수 있겠죠. 이때는 뭐 카카오뱅크부터 시작해서 다 이제 카카오라는 종목 하나에 집중이 되어 있었던 순간이었으니까 지금은 더블 카운팅 때문에 다 이제 이 수급이 분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만큼은 힘들 거지만 그래도 최소한 현재 위치보다는 이러한 사이클로 인해서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은 수월하게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딱 이 정도? 근데 이것만 하더라도 만족스럽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 카카오 보기에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급을 놓고 보더라도 외국인이라 기관이 괜히 이렇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이제 평가가 괜찮구나. 이제 수급 이어지면 이것만으로도 홀딩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러면 총정리 한번 하면서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자면요. 일단 첫 번째, 두 종목 호재 개별적으로 나오는 거 물론 보는 건 좋지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은 뭐다? 결국에 미국의 금리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현재 인하에 대한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3월 아니면 5월이기 때문에 이전에 선반영되는 이러한 시기가 보여지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 그에 맞춰서 조금 올라가는 거 생각하고 그런 다음에는 금리 인하 계속 진행이 된다면 꾸준하게 홀딩해도 되고 그러다가 인하의 끝 보여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 매도를 하는 이러한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다라고 했을 때 사이클이 어디까지 간다?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 그래서 일단 편안하게 3.75%까지 금리가 빠지는 건 무난하게 노려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그때 시장이 너무 좋아갖고 막 2.75, 막 이때까지 빠진다라고 하면은 더 많이 올라가는 거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해서 네이버 카카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근데 이게 단순 이 두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기술주 그리고 제약 바이오에도 이제 반영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매매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성향의 종목을 가지고 있는다면 같이 한번 써먹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도 발전하셨길 바라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린다라고 말씀드리며 오늘 비 오는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